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 둘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 전 남편과 전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 당시 남편은 멀끔한 모습에 반듯하고 점잖은 성격이라 믿음직한 느낌이 들었죠. 근데 결혼 후엔 어땠냐고요? 완전 무슨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들 결혼 후에 좀 애처럼 변한다는 거 듣기야 들었지만 저희 남편은 진짜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할 수가 있나 싶게 달라졌어요. 아니, 사실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모습을 지금 본 것뿐이겠지만요. 이래서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단 말이 있나 봐요. 남편은 아주 습관이 더럽게 드러나서 집에 들어오면 옷도 아무렇게나 틱 벗어던지고 몸도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집안일은 성질 내면서 닥달하고 시켜야 겨우 하고 주말엔 종일 게임만 붙잡고 앉아있고요. 우리 애들이 한창 놀기 좋아할 나이고 또 아들들인데 데리고 좀 제대로 놀아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근데 아빠가 좀만 하고 놀아줄게 하면서 뻗팅기게 일수라 애들은 또 아빠 빨리 놀아줘 칭얼거려대니 집은 늘상 시끄럽기만 하고 게다가 결혼 전엔 그래도 몸 관리도 하고 해서 얼굴은 별로여도 나름 멀끔한 인상 정도는 됐었는데 이제는 잡힌 물고기다 이건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살도 많이 찌고 배는 또 얼마나 나왔는지. 솔직히 남편만 보면 내가 이 결혼 괜히 했나 싶은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또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하소연한답시고 털어놓으면 주로 돌아오는 대답은 결국 저더러 그만하면 괜찮으니 참고 살란 말뿐이었죠. 그래도 정민 아빠 돈은 잘 벌잖아. 난 자기 정도만 돼도 살만하겠다. 그래, 자기네는 대기업이라 연봉 빵빵하겠다. 노후 보장 되겠다.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뭐 한 몇 년 살다 보면 다 정으로 사는 거지. 안 그래? 우리 애들 아빠는 정민 아빠만큼 돈이나 벌어오고 그래야지. 이건 뭐 돈도 못 버는 게 더하다니까. 이런 식이라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었죠. 뭐 사람들 말대로 애아빠가 돈은 잘 벌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승진도 꽤 빨리 했던 편이라 또래에 비해 좀 높은 연봉을 받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 정도는 참고 이해하고 살았던 측면이 컸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싶은데 결혼할 때는 제가 좀 숙이고 들어가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어요. 연봉이나 회사 명함만 놓고 보면 제가 확실히 남편에 비해 좀 달리는 감이 있었고 시가에서는 그걸 굉장히 드러내놓고 뻐겨댔었거든요. 시모는 자기 아들 자랑을 엄청 해댔죠. 아주 복받은 거야 너.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새 남자들이 얼마나 여우 같은지 아니? 다 끈 맞춰 자기 정도 연봉 받는 여자들이랑 결혼하려고 하지. 이렇게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하는 경우 잘 없다 얘. 우리 상원이는 워낙 애가 순수하고 재는 게 없어서 연애 결혼하는 거야. 우리의 결혼정보 회사 같은 데 한번 올려놔봐라. 아마 서로 선보자고 난리일 거다. 근데 그런 남자는 아까치 했으니 네가 성공한 거야. 그러니 어찌하겠니? 남편 내조 잘하고 잘 보필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 그 말이 꼭 맞아서가 아니고 그냥 시모가 가진 흔한 아들 부심이려니 했던 거죠. 근데 실상은 남편이 나한테 아주 푹 빠져서 결혼해달라고 매달려댄 거였거든요. 말 그대로 별도 달도 따주마,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마 해대서 돈 잘 번다는 거 하나 빼고 뭐 그렇게 딱히 장점도 없는 남자였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나한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남자를 또 언제 만나겠나 싶었죠. 우리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잘할게. 결혼하면 내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잘해줄게. 어? 그때 그 남편 말만 믿고 결혼한 제가 아주 바보였죠 뭐. 남편은 그래도 첫째 태어나고서는 아기의 귀여움에 빠져 꼬박꼬박 일찍 들어오고 기저귀도 자주 갈아주고 애도 잘 챙기고 육아도 적극적으로 하는 듯 하더니 2년쯤 지나 둘째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육아는 내 몫으로 떠넘기면서 게으름을 피워대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지독한 집돌이고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란 걸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은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이었죠. 아니 뭐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 애들 잘 보고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좀 잘하고 그러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문제는 제 남편은 집에 있는 동안 오로지 게임에만 몰두하는 남자라는 데 있었어요. 게임을 좋아할 수야 있죠. 근데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성인이, 그것도 가족에 있는 남자가 좀 자제를 하고 정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남편은 선이란 걸 모르는 남자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옷 벗어 던지자마자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고 밥 먹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겨우 나오고 주말에도 애 좀 보라고 하면 또 컴퓨터 앞에 가 있고 이건 뭐 애면 혼쭐을 내서라도 말을 듣게 하지 다 큰 성인 남자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거 저러다 한번 일치지 싶었는데 그러다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저희 둘째가 2살이었을 때 일이었어요. 아마 몇 년 전 폭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94년 이후에 최대 더위다 뭐다 해서 난리가 났던 여름이었단 말이죠. 아직도 끔찍해서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날은 무더위가 한창인 푹푹 찌는 어느 주말이었어요. 보채되는 애들 둘 케어하랴, 또 마침 시부생신 앞두고 있어서 가지고 갈 갈비찜이며 이것저것 만들어대랴. 진짜 바쁘게 일하다 겨우 한숨 돌리고 앉아있는데 고등학교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동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네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괜찮으면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어? 한창 집안일 하느라 바쁠 때 전화 왔으면 못 간다고 했을 텐데 마침 일 다 끝내놓고 커피나 한잔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던 참이라 그럼 얼굴 잠깐 보자고 했죠. 애들 때문에 살짝 고민이 됐는데 남편도 하루 종일 제가 잔소리하고 있으니 듣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내가 잘 볼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갔다 와. 아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이 하는 건 나도 다 잘하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알았어 그럼. 그럼 몇 시간만 좀 잘 보고 있어. 게임만 하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애들을 남편한테 맡겨놓고 동창을 만나러 나갔단 말이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 옛 얘기도 하고 서로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거의 3시간이 훌쩍 빠르게 지나 있었고 그래도 애들 걱정이 돼서 동창을 보내고 빠르게 집으로 들어왔죠. 남편이 수박 타령을 해댔던 터라 수박까지 큰 통을 힘들게 들고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목격한 광경에 놀라 저는 수박을 그대로 내팽개치듯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들어왔더니 둘째가 베란다에 갇혀서 엉엉 울어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소파에 드러누워 자고 있지. 남편은 귀에 헤드폰 쓰고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는 중이지. 둘째 혼자 베란다에서 문 열어달라고 엉엉 울기만 하면서 애가 새빨개져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놀라서 바로 베란다로 가 애를 데리고 들어오고 시원한 물에 곧바로 애를 씻겼죠. 제가 너무 놀라서 혼자 그날 일을 치고 있는데 제 남편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제야 절 발견하고 당신 왔어? 이러고 느긋하게 보더니 다시 모니터에 시선 고정, 게임만 해대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제가 어떻게 안 미치겠어요. 네가 제정신이야? 네가 그러고 나빠야? 어떻게 애가 저 지경이 되도록 신경 한 번을 안 써? 생판 남이라도 애 맡겨놓고 나갔으면 그딴 짓은 안 하겠다. 넌 애비라는 자각도 없냐? 지금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간단다. 베란다에 저 찜통에 애가 갇혀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랬어. 진짜 제정신이야? 너 제정신 아니야. 제정신이면 그럴 리가 없지. 애비가 돼서는 이딴 게임에 빠져서 하루 종일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으니 제정신일 리가 없지. 이걸 확 때려 부셔줘야 정신 차릴래? 뭐 어떻게 해야 인간 될래? 그날은 진짜 저도 이성을 잃은 상태로 남편을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났죠. 심정 같아서야 모니터고 본체고 컴퓨터고 아주 박살을 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일단 애 챙기는 게 우선이고 첫째도 놀라서 울어제끼니 일단 애 병원부터 데리고 갔다 와서 보자고 했죠. 둘째는 한참을 열이 안 떨어지고 온몸이 빨갛게 익은 데다가 대체 얼마나 저기다 방치를 해둔 건지 애가 여지껏 빽빽 울어대서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병원 가는 길 남편은 변명을 해대더군요. 미안, 내가 너무 중요한 리그전이라서 이게 헤드폰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게임이라 너무 몰입했나 봐. 근데 진짜 몇 시간 내내 방치하고 그랬던 건 아니야. 애가 와서 막 울길래 잠깐 안아서 달래주고 과자 쥐어주고 잠깐 놔둔 건데 일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 잠깐, 아주 잠깐 눈 돌린 사이에 못 본 거야. 당신이 안 왔으면 내가 애 발견하고 바로 데리고 들어왔을 거야. 저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대는 건지. 저는 또 우라통이 터졌죠. 애들은 잠깐 사이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고. 그걸 몰라서 그래? 그리고 잠깐 눈 돌린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그 잠깐 사이에 애가 저렇게 온몸이 불덩이가 돼? 넌 진짜 애비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우리 정우한테 무슨 일 생기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렇게 달려간 병원에서는 저희 둘 다 의사에게 혼쭐이 잔뜩 났어요. 삼촌뻘 되는 의사가 저희 둘을 앉혀놓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이 날씨에 도대체 애를 얼마나 방치해뒀으면 이럽니까? 예? 열사병 걸려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까딱했다가 열 더 올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거의 찜통 더위 속에 애 혼자 차 안에 내버려두고 1시간 넘게 자리 비운 정도 수준이에요. 이러다 애 잘못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요즘 부모들은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예? 이래서 그냥 애 막 낳아만 놓는 인간들이 문제라니까. 도대체 왜 낳기만 하고 책임을 질 줄 모르냐고요. 내가 진짜 답답하고 애가 불쌍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릴 때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고서 생판 남한테 그렇게 혼나보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변명이 있겠어요. 애 잘못 본 거 맞고 그래서 위험에 빠뜨릴 뻔했는데 혼나도 싸죠. 전 애를 위험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이 와중에 저까지 이런 말 듣게 만든 남편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더 차올랐어요. 집에 가서 제대로 결판 볼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당신 많이 봐준 거 알지? 그놈의 게임. 내가 지금까지 이해해주고 봐줬으면 알아서 적당히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넌 자제력도 없냐? 1~2살 먹은 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절제를 몰라. 할 일이 있으면 눈앞에 그게 안 보여? 더 중요한 일을 두고 어떻게 게임에만 몰두하느라. 진짜 당신이란 인간한테 회의감마저 든다. 크게 화는 못 내고 병실에서 남편 앉혀두고 잔소리를 해대는데 시부모가 같이 병원에 달려들어오더라고요. 이따 저녁에 시가에 음식 싸들고 가기로 했었는데 애가 아파 못 가게 됐다고 연락을 했더니 한달음에 달려온 거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시모가 묻기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시부가 곧장 남편 등짝에다 스매싱을 날리더라고요. 이놈아, 네가 제정신이야? 다크놈의 새끼가 무슨 게임을 한다고 빠져서 애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예, 정민 엄마야. 이놈 새끼 아직도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 틀어박혀 지내고 그러냐? 제가 그동안 꾹꾹 참고 어디다 말도 못하고 있던 터라 시부가 그렇게 물으니 그동안 참아온 화와 서름이 북받치더라고요. 네, 아버님. 말도 마세요. 그저 하루 종일 모니터만 껴안고 살고요. 집에서 하는 거라곤 거의 게임밖에 없어요. 밥 다 차려놓고도 한 20번은 불러야 식탁에 겨우 앉고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진 꾹 참았어요. 근데 어떻게 애까지 저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흥분을 안 하겠어요? 제가 털어놓고 말하자 시부는 남편 머리통을 한 대 갈겼죠. 잘하는 짓이다 이놈 새끼야. 내가 너 이런 짓 한 번 할 줄 알았다. 그러게 내가 이놈이 옛날부터 허구한 날 게임이다 뭐다 붙잡고 있는 거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당신한테 몇 번을 말했어. 근데 당신이 애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시부가 또 시모한테로 화살을 돌리자 시모는 또 거기다 대고 한마디 얹었죠. 아이고 알았어 그래. 그만하면 됐어.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제일 놀란 게 쟤인데 뭐하러 자꾸 애를 혼을 내길. 당신보다 상원이가 더 놀랐어. 그리고 당신은 며느리도 있는 앞에서 애 머리를 때리고 그래. 그럼 내가 열받는데 안 치게 생겼어? 시부는 그 말에 언성을 높이고 교양머리 없이 이 양반이 왜 그래 진짜. 시모는 또 그렇게 응수하고. 시부와 시모 둘이 또 병실에서 싸움이 붙게 생긴 거예요. 결국 남편이 시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면서 좀 일단락이 되는 듯 했죠. 근데 웃기는 게 시모는 교양 타령해대면서 남편이 있을 때는 저더러 정민애미 네가 많이 놀랐겠다 하더니 시부랑 남편 나가자마자 태도가 싹 돌변하더니 제 탓을 해대는 거예요. 근데 너는 주말에 애 엄마가 집 비우고 어딜 한참을 돌아다니다 들어왔길래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니? 말씀드렸잖아요. 동창이 와서 잠깐 보러 나갔었다고. 아무리 동창이 찾아와도 그렇지. 애가 둘인데 상원이 혼자 애 둘을 어떻게 다 봐. 엄마가 자리를 지켜야지.
그 말에 어이가 없어 말했죠. 어머니, 저 평소에 애 둘 제가 다 봐요. 저 사람이 뭐 제대로 육아나 참여하는 줄 아세요? 10번, 20번 말하면 겨우 지키는 거 할까. 저 사람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어요. 제가 애들 둘 보면서 아버님 드리겠다고 음식까지 하고 오전 내내 한 번 앉지도 못하고 설치는 동안 저 사람 내내 모니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들여다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저 사람대로 무슨 집안일을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요리를 해놓으라고 하길 했어요? 그냥 애들 둘만 잘 보라고 한 거잖아요. 첫째는 저 알아서 잘 놀고 둘째만 좀 케어해주면 되는 걸. 그걸 못해서 애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아빠예요? 제가 고작 몇 시간 비운 걸로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한 이틀 친정 갔다 오기라도 하면 아주 그땐 무슨 사단이 날까요? 제가 시모 말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자 제 앞에서만 본색을 드러내던 시모는 염장을 지르더군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원 제가 왜 게임에만 몰두하는지 알만도 하네. 마누라가 좀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 마주 앉아 얘기도 하고 하지. 이건 뭐 저렇게 도끼 눈을 쳐뜨고 보는 걸 보니 무서워서 뭐 말이나 제대로 하겠어. 됐다. 정우 괜찮은 것 같으니 난 저 사람 데리고 가마. 시모는 그렇게 제 염장만 지르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사건 이후로 시부는 틈나는 대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상원이 그놈 잘하고 있냐 확인을 해댔고 남편도 시부는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 아버님한테 연락드려 당신 또 게임하느라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해 하면 알았어 지금 꺼 하면서 좀 설설 기더라고요. 근데 시모는 별반 달라진 게 없었어요.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않고 여태껏 제가 자기한테 대들었던 것만 기억하고 내내 벼르고 있었나 봐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양반이라 아마 무슨 하늘이라도 무너진 기분이었었나 보죠. 그러고 몇 달이 지난 명절에 시가에 갔는데 시누이가 곧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인물도 훤칠하고 직업도 한의사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아주 괜찮은 신랑감 같아 보였죠. 시누이가 남자 보는 눈이 있네 싶었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예비 심해부더러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의사면 주변에 같은 한의사 동기 여자들도 많고 그러겠네. 예, 그렇죠. 아휴, 몇 년만 일찍 만났어도 너무 아깝다.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싶었죠. 왜 그러세요? 혹시 주변에 중매 서실 분이라도 있으세요? 그럼 제가 마침 또 소개해드릴 만한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참 사람도 괜찮고 한데 안 그래도 저 결혼한다니까 자기도 소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심해부는 친절하게 답했지만 시모의 대답에 일순간 분위기는 싸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중매가 아니고 우리 상원이 제 짝으로 한의사 며느리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예비 심해부도 이게 지금 대체 뭔 말인가 싶어 당황했고 신우이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새언니 앞에 두고 하고 남편도 엄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한의사 며느리를 왜 만나 하니까 시모는 그제야 황급히 수습하는 척을 하더군요.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워서 그러지 아까워서. 한 몇 년 전에만 알았어도 짝지어줄 수 있지 않았겠냐. 그냥 넋두리다 넋두리. 내가 한 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내가 아까워서 하는 말이야. 사실 우리 아들에 비해서 우리 애 정민 엄마가 좀 직장에 딸리거든. 그래서 내가 보다 가끔 답답하고 아깝고 며느리 자리 조금만 더 신경 써 고를 걸 싶어지면 가끔 그냥 하는 넋두리야. 지금 저걸 해명이랍시고 하는 건지. 예비 심해부 데려온 자리만 아니었어도 지난번 병실처럼 한번 다다다 몰아붙였을 텐데 새 식구 될 사람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기도 뭐하고 괜히 자존심 긁힌 티 내는 것 같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하고 한마디로만 정색하고 말았어요. 대신 시부가 제 눈치를 살폈죠. 당신 노망 들었어? 왜 자꾸 할 말 못할 말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못할 말을 했다고 그래? 이 사람은 왜 나만 못 잡아먹어 한다리야. 애들도 앞에 있는데 또 이럴래? 결국 시부모 둘이 또 티격대기 시작했죠. 됐어. 그만해요 그만. 곧 사위 될 사람 왔는데 교양머리가 있지. 부끄럽게 왜 이래 정말. 너무 미안해요.
우리 이가 원래 좀 이렇게 성격이 팍하고 그래. 그러면서 예비 심해부 앞에서만 또 혼자 교양 있는 척을 해대더군요.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제일 이상하고 교양 없는 건 자기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미안해. 우리 엄마 저러는 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 당신도. 나도 엄마가 나 없을 때 뒤에서 갈구고 은근슬쩍 비교하고 그런 거 다 알아. 내가 다 미안해, 제게 빌어대는 남편한테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도 시모한테 잘할 생각 없고 딱 기본 도리만 하고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 일까지 있고 나니까 시모 얼굴이 더 꼴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도 그전엔 시가가 가까운 거리고 해서 애들 데리고 가끔 시가에 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시모는 그 전부터도 좀 제 속을 긁어대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래도 시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저희 첫째가 또 할아버지를 엄청 좋아하고 잘 따라서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하며 애들 데리고 가곤 했었죠. 근데 그 수모를 겪고 나니까 시부고 자시고 시가 갈 생각도 전혀 안 들어서 딱 형식적인 치레만 하고 명절에만 가고 일절 연락도 잘 않고 지냈어요. 제가 한 1년 넘게 계속 그렇게 확연하게 티를 내고 지내니까 시모도 이것 봐라 싶었나 봐요. 자존심 싸움인지 먼저 연락도 않길래 저도 잘 됐다 싶었는데 한날은 어쩐 일인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요새 왜 이렇게 통 연락이 없니? 정민이 정후가 할머니 할아버지 안 찾디? 자고로 말이다. 애들은 그저 조부모 옆에서 커야 인성교육도 되고 여러모로 좋은 거야. 할머니 옆에서 자란 애들이 원래 더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자주자주 애들 데리고 좀 놀러오고 그래라. 누가 너 보고 싶어서 그러니? 이게 다 우리 손주들 위해서 하는 말이지. 시모 말에 제가 받아쳤죠. 어머님, 그런 이유라면 괜찮아요. 애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자주 뵙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몫까지 어머님 대신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제 말에 시모는 빈정이 제대로 상한 듯 했죠. 갑자기 톤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네 친정 부모가 있으니 시댁 식구들은 신경 꺼라 이 소리니? 너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머님이 하도 저희 애들 인성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애들 어머님 안 봬도 인성 아주 훌륭하게 잘만 자라고 있으니까 염려 놓으시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잖아요. 걱정 안 하시고 편히 사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곡해하고 듣지 마세요. 그러자 시모는 제대로 약이 오른 듯 했습니다. 근데 정민 애비는 뭐하냐? 지금 한 달 정도 외국 나가고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래, 알았다. 제 말에 시모는 갑자기 전화를 팍 끊더라고요. 남편도 없다 그러고 자기도 볼 필요 없다고 하니 약이 제대로 올라 저러나 보다 하고 신경 안 쓰고 있었죠. 근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시모가 짐을 한가득 싸들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여긴 갑자기 웬일이세요? 이 짐은 또 다 뭐고요? 우리 아들 없는 차에 내가 너 신부 수업 좀 시켜주려고 왔다. 아니 뭔 수업? 뭔 개소리를 하나 싶었죠. 시모는 제 어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되도 않는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넌 살림하는 애가 집안꼴이 이게 뭐니? 엉망이다 엉망. 이래서야 원 들어오려던 복도 달아나겠다. 아들 둘 키우는 집이 별 수 있나요? 치워놓고 돌아서면 어지르고 돌아서면 또 어지르고 애들 다 놀고 한 번에 치우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 소리 하려고 오신 거면 그냥 가셔도 돼요. 청소랑 집안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다짜고짜 집안일이 어쩌니 저쩌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모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내가 아니 이런 태도 때문에 하는 말이야. 어떻게 꼬박꼬박 말 한 번을 안 지니? 지금도 봐라. 시어머니가 그렇다면 예 어머니 할 것이지.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따박따박 하고 있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는 애미에게서 뭘 배우겠냐 이 말이야. 내가 우리 상원이도 한 달간 집에 없다 그러고 이때다 싶어 너 버르장머리나 제대로 고쳐주자 싶어 왔다. 내가 앞으로 한 달간 며느리 교육 좀 단단히 시켜주마. 그러더니 혼자 안방에 떡하니 들어가서 짐을 풀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 꼴을 팔짱 끼고 쳐다봤죠. 시모는 안방에다 자기 집처럼 짐을 풀더니 나와서는 식탁에 앉더라고요. 나 밥 안 먹고 왔다.
일단 밥부터 차려봐라. 내가 보고 고칠 거 말해줄 테니. 내가 전부터 느꼈지만서도 너 음식이 왜 그렇게 간이 안 맞니? 자고로 음식은 간이다. 이런 걸 내가 처음부터 다 일일이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좀 부족한 며느리려니 싶으니까 내가 그냥 의욕도 안 생기고 해서 냅뒀더니 이렇게 엉망으로 산다. 엉망으로 살아. 아니 뭐 하냐. 밥 차리라니까 얼른 안 내오고. 그러면서 우리 애들한테도 말을 얹기 시작했어요. 정민이, 정후, 니들 왜 할미한테 안 와? 너희 엄마가 시켰니? 예. 너 아무리 나한테 기분 상한 게 있어도 애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자꾸 애들 앞에서 시애미 흉보고 그러니까 애들도 슬슬 피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니 대체? 진짜 기가 막혔죠. 제가 무슨 애들한테 그런 짓이나 시킬 유치한 인간이냐고요. 어머님, 제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요. 저희 애들 원래 어머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자 시모가 뭐야 하고 빽 소리를 지르더군요. 애들은요, 말 안 해도 원래 자기 엄마 싫어하는 사람 뻔히 알거든요. 어머님이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신 거 애들도 뻔히 다 알아요. 애들 아빠 앞에서는 아닌 척 해놓고 뒤에 가서 저만 보면 태도 싹 바뀌시죠? 그런 건 애들이 먼저 알아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천만에요. 애들이 얼마나 예민한데요. 자기 엄마 싫어하는 사람이 애들이라고 좋겠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어머님 스스로 처리하신 결과예요. 제 말은 사실이었어요. 저희 애들은 원래 시모가 불편해서 잘 다가가지도 않았거든요. 시가에 가도 시부한테만 매달렸지 시모는 항상 대면대면해 하던 애들이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줬을 뿐인데 시모는 열이 받은 모양이더군요. 이게 아주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너 지금 애들 아범 없다고 이러는 모양인데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상원이 돌아오면 내가 당장 다 일러바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한번 두고 봐라. 지애미 싫다는 인간은 아들도 싫어한댔지? 뭐 우리 아들은 안 그럴 것 같니? 나도 이 얘기 다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걔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 앤데 아마 나한테 네가 이따위로 군 거 알면 가만 안 있을 거다. 이게 말이야? 지보다 잘난 남자한테 시집 왔으면 그런 남자 내준 시애미한테 고마운 줄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본데 없이 말이야. 근데 너 밥은 안 차려 갖고 오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시모의 그 꼴이 하도 어이가 없어 팔짱을 끼고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시모가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더군요. 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시모를 보니 어이가 없고 그래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싶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좀 최대한 참고 또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싶네. 이보세요. 댁 아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댁 아들 별로 그렇게 탐낼 만한 남자 아니라고. 뭐? 댁 아들?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게 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너 미쳤어? 네가 아주 제대로 정신줄이 나갔구나.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너 같은 거랑 결혼했다고 그럴 때 내가 제대로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내 눈을 찔렀다. 내 눈을 찔렀어.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상원이한테 당장 연락해서 다 말할 줄 알아. 그래 보시든가요. 나야 잃을 거 없으니까. 어디 다 말하세요. 얼른 하세요. 제 앞에서 혼자 열이 받아 펄쩍펄쩍 날뛰어대는 시모에게 저는 제가 그동안 말하지 않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뻐기고 잘난 척 해댄 대기업이요? 사실 남편은 회사에서 잘린 지 반년이 넘은 뒤였어요. 전 대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즉각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줄은 또 이놈 때문에 처음 알았다니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놈은 진짜 말 그대로 가관인 일로 해고를 당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근무 태만이었습니다. 전 근무 태만이래 봐야 뭐 흔히들 직장에서 하는 월급 루팡? 뭐 좀 적당히 시간 때우고 좀 일처리 늦고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제 남편 놈이란 인간이 한 짓은 기도 안 찼어요. 그때 저희 둘째 사건도 있었고 그 뒤로 시부 잔소리도 많아졌고 해서 제가 남편 컴퓨터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했었거든요. 평일에는 집에 와서 절대 컴퓨터 손 못 대게 하고 애들 보는 데 집중하게 했었죠. 주말에는 딱 애들 재우고 나서 3시간만 하게 하고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막았더니 그 짓을 이제 일하면서 했나 봐요. 글쎄 외근 나갔다가 복귀 안 하고 PC방 가서 때우다 들어오고
외부 미팅 마치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러다가 행선지가 딱 들켜버린 모양이었어요. 한두 번 있던 일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그 짓을 반복해왔으니 근무태만 누적으로 결국 해고까지 당한 거였죠. 그전에도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엔 해고 사항까지 갔나 보더라고요. 그 사실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가 찼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당신이 무슨 중고등학생이야? 학교 땡땡이 치고 PC방 가는 아들 귀 잡아 끌고 오는 엄마야 내가? 어떻게 일을 한다는 인간이, 애까지 있는 인간이 그딴 식으로 살 수가 있어. 난 그래도 당신한테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대체 이걸 어쩔 거야? 당신 대체 생각이 있기나 해? 이제 애들 어떻게 키울 건데? 애들은 나만 생각해? 나 회사 다니랴, 집에 와서 육아하랴, 집안일 하랴, 쎄 빠지게 일하는 게 당신 눈에 안 보여? 나만 호구지 아주? 됐다. 이제 나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우리 끝내. 그게 낫겠어. 당장 이혼하자고. 제가 그날 거의 원맨쇼처럼 울었다 화냈다 난리를 쳐대니까 남편도 부끄러웠는지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않고 잠자코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자기가 곧 다시 취업하겠다고, 자기도 이번엔 제대로 정신 차렸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할게. 취업도 곧 할 거고 나 이제 정신 진짜 차렸어. 딱이 제대로 맞은 것 같아.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애들 아빠고 가장인데 곧바로 취직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집에서 육아랑 집안 살림도 내가 전부 다 맡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한단 말만은 하지 말고 나 한 번만 봐주라. 부탁이야 여보. 남편은 그렇게 빌어댔고 저는 일단 모른 척 했어요. 제가 한참을 아무 말 않고 있자 남편도 겁이 덜컥 났나 보더라고요. 무슨 조선시대 죄인 석고대죄 하듯이 하루 종일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라고요. 자기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저도 좀 흥분이 가라앉고 나니까 다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게 됐죠.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러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정말이야. 나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은 그렇게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했고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애들 아빠고 애가 없으면 모를까. 이혼이란 게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남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지켜보기로 했죠.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남편은 집안일을 하면서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남편이 해고당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진 않았어요. 뭐가 자랑이라고 그런 걸 말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죠. 그래서 시가에 드리던 용돈도 그대로 드리고 있었고요. 무슨 일 생겼다 하기도 그렇고 그냥 원래대로 남편 이름으로 통장에 들어가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월급에서 드린 거였죠. 근데 요즘 애들 키우는 집엔 다들 홈캠 있잖아요. 제가 일하면서도 가끔 홈캠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애들이 둘 다 어리고 첫째도 어린이집 갔다가 빨리 오는데 혹시라도 저번처럼 남편이 애 못 챙겨서 무슨 일 나거나 하나 돌보다 하나가 무슨 일 생기거나 할까봐 가끔씩 들여다봤단 말이죠. 근데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이번엔 제대로 정신 차렸겠거니 했던 남편 놈은 또 게임을 하네요. 회사에서 그 화면보다 저도 모르게 쌍욕을 갈길 뻔했습니다. 홈캠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지 제가 지켜볼 거란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님 그 와중에 중독을 이기지 못한 건지 또 게임을 하고 자빠져 있느라 둘째가 소파에 껴서 버둥거리는 것도 못 보고 있는 남편 놈을 보니까 이건 갱생 불가다 싶더라고요. 결국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을 당장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때려 부숴버릴까 하다가 돈은 아까우니까 당근에 올려서 팔아버리기로 했죠. 남편을 쫓아내면서 난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당장 갈라서자 했더니 남편은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안 된다고 뻗팅기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여보. 나 이거 진짜 중독인가 봐. 내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컴퓨터 앞에 가 있어. 나도 모르게. 나 정말 이제 정신 차릴게. 정말이야. 그놈의 정신 차린다는 말 지겹지도 않니? 됐고 그냥 가.
나 더 이상은 못 살아. 내가 지금까지는 호구처럼 살았지만 여기서 또 봐주면 내가 진짜 등신이지. 나가. 당장 나가! 그렇게 남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는 이혼까지 불사하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니까, 애 아빠니까 하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 꼴까지 보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쫓겨난 남편은 저희 오빠를 찾아간 모양이었어요. 오빠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 박서방이 나더러 일 가르쳐달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저희 오빠는 일본에서 가이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이드들 키우고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 여행 상품 판매 같은 것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때였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쫓겨나 갈 데 없었던 남편이 우리 오빠한테 찾아갔었나 봐요. 저는 오빠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오빠도 완전 분개했죠. 평소 투닥거리는 남매지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동생 일이라고 불같이 열을 내더라고요. 내 조카 죽일 뻔한 것도 모자라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냐면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결국 제 말을 듣고 오빠도 남편을 내쫓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오빠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도저히 오갈 데가 없다고, 형님이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정말 잘해보겠다고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혜정이 고생 안 시키고 정말 잘하고 싶고 애들한테도 늦게라도 아빠 노릇 제대로 하고 싶다면서 형님이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매달리더래요. 그래서 결국 오빠가 그래도 남편을 한 번 받아주기로 했나 보더군요. 대신 스파르타식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혼내서 인간 한 번 만들어주겠다고. 그래도 안 되면 얄짤 없을 줄 알라고 했다고. 그러고서 남편이 얼마 뒤 집에 와서는 형님 따라갔다 오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가이드 일 제대로 배우고 거기서 외국사료 유튜브도 찍고 해서 돈 벌어올게. 이번에야말로 나 진짜 인간 돼서 돌아올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줘 여보. 남편이 평소에 일본 게임이랑 일본 만화 같은 일본 문화를 좋아해서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그래도 그런 거 평소 익혀둔 덕택에 이런 기회도 잡을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은근 칭찬해주길 바라는 눈치로 말하는데 전 일부러 듣고 싶어하는 말 절대 안 해줬죠. 뭔 자랑이라고 그걸 갖고 어필해대는지 참. 아무튼 전 너 알아서 하라고 했고 남편은 형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다 배운다는 자세로 하고 올 테니까 한두 달만 있다 오겠다면서 갔죠. 그러고서 연락도 가끔 오는데 안 받았어요. 그 인간에 대한 건 오빠 통해 얘기만 전해 들었죠. 얼마 전에도 오빠한테 연락이 온 상태였어요. 그래도 박서방이 이번엔 제대로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 배울 때 말고 쉴 때 보면 게임 안 하고 책 붙잡고 있더라고. 이번엔 농땡이 안 피우고 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말이야. 내가 두어 달 더 데리고 있으면서 인간 만들어 보낼 테니까 너무 걱정 마.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은 뒤였죠. 가이드 일 제대로 배워 돌아오면 받아줄지 말지 고민해보고 거기서도 저희 오빠 눈밖에 나거나 근무 태만으로 허튼 짓 하는 거 걸리면 진짜 이혼할 작정이었는데 이 와중에 이 일을 꿈에도 모르던 시모가 저한테 갑질을 해버린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우리 오빠가 당신 아들 목숨줄 잡고 있다는 것부터 당신이 받는 용돈도 내가 주고 있는 거였다는 것까지 모든 사실을 다 폭로했어요. 시모는 충격에 말을 잃고 말았죠. 지금까지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던 인간인데 그렇게 자랑자랑을 해대던 대기업에서 잘린 것도 모자라 그 지경까지 됐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동안 외국 나간 뒤로 오빠 통해서만 얘기하고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좋아서 받더라고요. 여보, 나야. 잘 지내? 나 당신 너무 보고 싶어. 상황도 모르고 기분 좋아 있는 남편에게 전 이런 방구 설명도 없이 곧바로 이혼하자고 했죠. 너 하나 참는 것도 버거웠는데 이젠 네 엄마도 와서 이런다. 더는 못 견뎌. 갈라서자. 그랬더니 놀란 남편은 그날 밤 바로 귀국했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새 사람 됐어. 이번엔 진짜야. 형님한테 여쭤봐. 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내 사수로 일 가르쳐주시는 분이 나더러 소질 있대. 그리고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이 정말 잘 맞구나 싶더라.
나 중독 치료책이랑 인문학 책 같은 것도 읽고 있어. 책 읽어보니까 내가 진짜 병이었구나 싶어지고 오히려 모든 게 분명해지는 거 있지? 책에서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옆에 중독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된대. 담배 중독이면 담배가 눈에 안 보여 하잖아. 게임도 마찬가지래. 그래서 나 컴퓨터도 안 쓰고 휴대폰도 옛날 거 이걸로 바꿨어. 모바일 게임도 못하게 이걸로 바꿨다고. 나 진짜 많이 바뀌었어, 여보. 물론 제대로 다 고치려면 나 시간이 좀 걸려. 컴퓨터 쓰는 일도 못하고. 가이드 일은 나 나름 적성에도 맞고 소질도 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로 다시 돈도 벌고 당신한테 정말 떳떳한 사람 돼서 애들한테 떳떳한 아빠 돼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그 콧대 높은 시모까지 찾아와 봐달라고 사정하더군요. 내가 우리 아들 믿고 너한테 모질게 군 거 미안하다. 근데 아들 가진 애미 맘이 다 그렇지 않겠냐. 어쨌거나 너희는 부모 아니니. 니들 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애들까지 딸린 마당에 그렇게 이혼하면 애들은 뭐가 되겠어.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애 한번 봐주고 다시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네, 안 되겠어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그동안 정말 많이 봐줬어요. 당신도 알지? 내가 당신한테 대체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지. 근데도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건 그냥 안 될 인간이라는 거야. 안 될 놈 붙잡고 내가 미련한 짓을 한 거지. 그리고 그런 놈 주제도 모르고 무시해대는 시엄마까지 봐주면서 내가 참 등신 같은 짓을 했다 싶네. 난 이미 이혼 결심 섰고 당신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빌어대든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않겠다고 버텼고 전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죠. 남편이 그동안 했던 일들만 모아도 이혼의 귀책 사유는 남편 쪽에 있는 게 누가 보더라도 명확했거든요. 게임 중독 사실도 입증됐고 그게 문제가 돼 아이를 위험에 빠뜨려 입원까지 하게 했던 것. 회사에서도 잘리는 바람에 배우자로서의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모든 면에서 다 인정이 돼 저는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모두 유리하게 소송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혼 후 양육비 받으면서 워킹맘으로 애들 잘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전 남편이 잘 살길 바랐어요. 어쨌든 한때마나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 애들한텐 여전히 아빠니까 부끄러운 짓은 않고 살길 바랬죠. 근데 저 그때 정말 이혼하기를 잘했더라고요. 이놈이 글쎄 우리 오빠 밑에서 어설프게 가이드 일 배우다가 나가서 혼자 일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여행객들 대상으로 가짜 상품 비싼 가격에 팔다 걸려서 처벌을 받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오빠 말이 거기 사는 한국인 가이드들 사이에서 아주 평판이 제대로 구리다는 말을 들었죠. 놈은 졸지에 가이드 일도 정지당하고 한국 와서 재취업하기도 글렀고. 근데 양육비는 줘야 하잖아요. 이거 안 줬다가는 또 내가 신고나 소송해서 2중 3중으로 처벌받게 생겼으니. 그래서 결국 전 시모가 전 남편 대신 저한테 양육비 주고 있는 중인데 가끔 연락 와서 이번 달만 미루면 안 되겠니 하고 우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은 못 사는 집은 아니라 웬 우는 소린가 했더니 알고 보니 전 시모도 그 사이에 전 시부랑 황혼 이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나 늙음하게 이혼당했다. 우리 딸도 나 안 보려고 하고 우리 그이도 지긋지긋해하고 이제 나랑 우리 상원이만 낙동강 오리알이 됐으니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 한번 다시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볼 테니까 네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저기요, 이봐요. 개소리 그만하시고 양육비나 입금하세요. 하자. 그래, 그것도 곧 입금하마. 근데 다음 달에 주면 안 될까? 이자 부처 더 주마. 하기에 그럼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 미안하다. 알겠다. 알았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마. 결국 전 시모랑 전 남편은 둘이 그러고 사는 모양이더군요. 그나마도 제가 결혼해 살 때도 전 시부랑 전 시누이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참고 살았는데 그들도 버티다 못해 외면하기로 한 모양인 게 참 우프더라고요. 나이 들어 안 됐다 싶으면서도 저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꼬숩기도 하고 이혼 후 저는 아이들 둘 키우며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이 둘 오롯이 제 힘으로 키우면서 잘 살아볼 생각이에요. 남편은 필요 없죠. 둘째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도와주시고 있고 아빠 없는 자리는 한국 돌아와 여행사 사업 시작한 우리 오빠가 도와주고 있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지금입니다. 한때는 그래도 애들한테 아빠는 있어야 하지 않나? 아들들인데 엄마 혼자 괜찮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몇 번이고 이혼을 미루고 다시 생각하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괜한 걱정이었다 싶어요. 없느니 못한 아빠보다야 혼자 잘 키우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잘 키울 자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